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모두 잘 보셨나요? 오늘 마을학교 들여다보기 토크 콘서트의 사회자를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 소개를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세 분 모셨는데요. 모두 본인 소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천마을학교 대표 천은자입니다. 작년 초에 이제 공주교대 학생들을 비대면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저희 경천마을학교에 방문을 해서 방문한 이후 이번에 또 이렇게 자리에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마을학교는 경천초등학교와 경천중학교 사이에 있는 경천마을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이음터 역할을 하고 있고 돌봄과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후배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하면서 이 제안을 받은 다음에 계속 설레면서 기다렸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천초등학교 교사 김희경이라고 하고요. 마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는 대략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마을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주 사대부고 교감 김우혜입니다. 지난 2월 말까지 충남교육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 담당 장학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도교육청에서 충남 15개 시군에 충남 행복교육지구라고 사업령이 있는데요.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사업 지원을 맡았었고, 그 과정에서 여기 천은자 관장님이나 또 김인경 선생님이나 마을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함께 학교와 마을에 꼭 필요한 정책이 될지를 고민하고 했던 경험을 오늘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을학교 전문가 세 분께서 오늘의 강연을 위해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학생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전문가 세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질문가의 질문 후 모든 참여자들은 더 유익한 토크 콘서트를 위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마음껏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2학번에 재학 중인 방송국원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저는 마을학교 대표이신 천은자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인 마을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을학교는 학교의 기능을 마을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분들이, 그러니까 마을 교사나 마을 활동가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 등 다양한 것들을 연결을 해줘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학교는 행정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마을 학교라면 누구라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는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배움도 저희가 이제 주민 스스로, 그러니까 주민자치, 마을자치,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마을 학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을 학교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되고 또 마을 학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어떻게 보면 마을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찻집, 뭐 놀이터, 뭐 그런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만 있으면 모두 마을 학교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교육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유서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희경 경천초등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인 마을학교, 즉 마을과 학교를 잇는 교육과 관련하여 오늘 예비교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가장 주된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잘 가르치면 되지 왜 또 마을 교육을 하나 이런 그 의심 어린 질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선생님들로부터도 듣고 또 여러 예비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주된 임무가 아닌가. 근데 또 학교 밖에 있는 마을과 뭔가를 연계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나 또 가르치는 양에서나 뭔가 좀 부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딱 이거예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지금 경품 추첨. 자, 제가 분홍색 카드를 드렸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마음가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 카드 하나씩 받으셨죠? 네. 제가 미리 저도 감정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게 저희 반 아이들하고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의 마음가짐이 어땠든 간에 긍정적인 어떤 그 루틴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자 기대된다라는 카드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깨알 홍보가 되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거 이제 리스인데 요게 저희 이제 학교에서 기르는 목화예요. 네, 이것도 다 이제 마을 학교와 관련해서 저희 학교에서 한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목화를 심고 이렇게 리스까지 예쁘게 묶어서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런 리스를 학부모님들 초대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놔드렸거든요. 센터피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저는 긍정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감동받다. 감동받다. 네, 감동받다. 네,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리려는 마음가짐이 제 주제고 저희 탐구 주제도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갖자 이것입니다. 네, 저는 영어교육과 2학년 방송국원 나윤경입니다. 저는 김국혜 교감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참여가 꼭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김희경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에 있는 것만 가르쳐도 되는데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듯한 학교 밖 마을을 우리가 교사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훌륭한 교사란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 안에서 딱 갇혀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가르치고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교육을 하는 것이 훌륭한 교육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너무 학교가 주도성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전문가에게 라는 개념으로 모든 초중고 단계에서 교육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학교가 책임을 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알다시피 정보화 사회고 학교 밖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세상도 실시간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육과정 안에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보면 초등 단계에서도 3, 4학년 단계에 아주 핵심적으로 지역사회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지역사회를 가르치는데 교과서에서만 가르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잖아요.
지역사회가 알려면 지역사회가 나가면 훨씬 더 쉽게 생생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경험을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의 한 역할이 됐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고 교육도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마을 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사실 이 대본에도 쓰여 있듯이 그 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특성이라는 게 뭔지 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농촌 사회 뭐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대학가 위주로 돌아가는 우리 지역 사회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 지역 특성이라는 게 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과정 특성 구성에 대한 말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냥 저희 학교에서 그 마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해 본 적이 이제 2년 전에 제가 교무부장을 할 때 일단은 마을 교사를 잘 몰랐어요. 학교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었고 해서 마을 교사가 누군지 천은정 관장님도 그때는 몰랐었고 우리 마을에 어떤 인적 자원이 있는지를 일단 몰라서 조금 옆마을에 계신 이제 그 마을 그 교사분들하고 제가 좀 연합을 해서 그때 이제 그분들과 같이 우리 경천 마을을 한번 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지역은 일단은 농촌이다. 그다음에 학교 특성이 아이들 소인수다. 그다음에 또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다. 이런 요소들. 그다음에 그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적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떤 요소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같이 교사랑 그 마을 교사가 같이 좀 그 성씨 기준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감성에 초점을 두자. 생태 감성. 그래서 생태 감성, 미술, 텃밭 이런 거를 키워드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 학년군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성취 기준을 다 분석하고 교육 내용들 다 분석하면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텃밭 예술 정원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전학년이. 그래서 학년 군별로 1, 2학년은 꽃밭 정원, 그 다음에 3, 4학년은 당나무를 키우고, 그 다음에 5, 6학년은 3, 4, 5, 6은 당나무를 키웠어요. 텃밭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1, 2학년은 꽃밭을 물을 씨앗을 심고 그 자라는 모습을 다 관찰하면서 그 관찰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차도 우리가 덮어가지고 차도 마시고 같이 마지막에 가을에는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구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르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재구성을 해서 가르친 거예요. 농촌 특성에 맞게 또 그 학년군별로 묶어야 되는 어떤 소인수 그 학교 특성에 맞게 그러면서 또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또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가치는 또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재구성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그 지역 특성이다라는 거는 여기가 농촌이냐 그 도시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냐 또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냐 무엇을 원하는가 요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이제 과밀학급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또 그 학교에 맞는 그 필요한 교육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을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학생이고 끝도 학생이에요. 교육을 하는 건 학생 그 주체가 대상이 학생이니까요. 이 학생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냐? 마을을 통해서 또 마을에 관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마을 교육하면은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튼 연결되게 삶과 삶이 이렇게 유리되지 않게끔
최대한 그 통합되게끔, 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냥 쉽게 쓰는 단어긴 하지만 정말 삶과 삶이 통합될 수 있게끔 교사가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마을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하고 이제 연계해서 마을교육 과정으로 연계할 때 저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잘된 점이 경천이라고 하면 이제 경천 역사, 경천 이야기, 계룡면 생태, 계룡면 경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룡면 생태 이야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동아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신 마을교사, 마을활동가 선생님들이 오전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마을교육과정 연계를 해서 오전이나 방과 후 수업으로 들어가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창체 활동 시간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 저희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를 품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르신들을 82세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그분은 경천의 산 증인이시거든요. 그분들을 마을교사로 참여를 시켜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동아리 만드신 분들이 또 축제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와 마을하고 같이 할 때 축제로 연결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이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교육청에서 뭐 축제에 오셨던 장학사님들이 보시고 이번에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진로박람회에 또 저희가 어르신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특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경천에 살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경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마을에 대해서 알려주자 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언제야 수요일 날 어제 그저께였죠. 수요일 날 이제 마을교육 연계 과정으로 경천초등학교에 저희 이제 동아리 하시는 분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경천역 이야기랑 마을 생태, 계룡면 생태 이야기 수업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짜실 때 세 가지, 마을과 관련해서 내가 교육과정을 짜겠다 하면은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마을에 관해서 하는 걸 마을에 관한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마을 교사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마을 교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 세 번째는 마을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둬서 할 것인가 생각해서 이제 짜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거는 마을에 관한 교육이었어요. 또 마을 교사를 활용한 교육. 그래서 마을 교사, 평생교육을 통해서 경천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 그 전문가인 마을 교사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마을에 관한 교육을 이번에 했거든요. 전학년 2차식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교육과 2학년 양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직접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현재 마을교육을 꽤 많이 실현한 사회 상황인 거잖아요. 많이 해봤고. 그랬을 때 제 생각에 마을교육은 뭐 학생, 뭐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마을 주민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각각의 반응이나 이런 현장 느낌이 어땠는지, 뭐 공동체에서 같이 추진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는지, 또 학생들은 이런 거를 즐겁게 하고 또 이거를 되게 감명 깊게 생각하고 그랬는지 그런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2년 전에 그 계룡면 지역 공동 3개 학교를 공동 마을교육과정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추진했던 게 뭐냐면 이 지역은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로지 학교에만 의존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3개 학교가 경천중학교, 계룡초등학교, 경천초등학교 3개 학교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한번 돈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줬다. 이거 그냥 허투루 쓰지 말자.
우리가 마을 우리 아이들 3개 학교가 다 있는 이 계룡면 학교에서 뭘 하면 좋겠냐 해서 전자영어 도서관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처음에는 잘 듣지도 않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지금 3년 차예요. 전자영어 도서관을 한 지가. 이번에 저희 학교 학습 발표에서 애들이 1, 2학년 아이들도 그거 영어 막 읽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애들도. 그러니까 이런 신의 학교 애들이야 영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흔하고. 근데 여기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을을 위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었을 때 이 마을의 현안이 무엇일까? 요거를 이제 그 생각했을 때 그런 이제 호응이 좋았다. 이거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천은자 반장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늘품학교를 올해 2020년도 원래는 이제 교육청에서 했다가 이제 시청으로 가면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도부터. 그래서 올해 2023년도 3년 차인데 저희가 올해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배운 계룡면 지역 해설사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중학교, 초등학교 같이 그러니까 저희 마을교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경천 꽃고무라고 1탄, 2탄을 올해 여름에 방학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1탄은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배운 동아리 분들이 들어갔고 2탄은 경천에 제일 오래 계신 저희 이제 노인 회장님이 계세요. 82세 마을교사예요. 제가 이제 그분을 마을교사 선생님으로 모시고 또 다른 분 이제 어르신들 2분을 고조 강사로 모셔서 19명의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을 데리고 저희 이제 도서관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딱 준비성이 그러니까 일반 마을교사 분들보다 그러니까 1탄보다 제가 다른 분들도 느꼈겠지만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1탄보다 2탄이 너무 구성이 짜임새 있게 딱 해오신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틀에 짜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집공예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달걀 꾸러미도 다 만들어 오시고 메주도 달아 오시고 진짜 닭을 그러니까 닭장을 만들어 오셨어요. 나무로 해가지고 닭장을 그리고 닭을 넣어놓고 옛날 그런 시장, 그러니까 경천시장이 굉장히 예전에는 되게 유명한 시장이었어요. 공주의 3대 시장으로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하고자 진짜 닭을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닭장을 들고 오는 순간 2시간 수업이었었거든요. 정말 끝났다. 아이들이 닭만 봐도 2시간은 그냥 지나가겠구나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1탄 할 때보다 그러니까 좀 되게 산만하고 1탄 할 때는 좀 산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탄 할 때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도 느끼나 봐요. 너무 조용히 정말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그 경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잘 끝맺었는데 그 어르신 82세 그 노인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우리 아이들 만날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누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선생님으로 세워주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되게 그런 보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제 아무 페이도 없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보람을 느끼고 이제 해왔던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되시면 좀 이제 그런 인적이나 물적 자원들을 발굴을 할 때 그런 어르신들도 충분히 마을 선생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면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사업을 판단할 때는 우리 학생이 질문한 대로 현장의 대상자가 만족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마이크 대고 이거 만족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설문 형태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15개 시군 대상으로 매년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과 만족, 그 긍정 반응이 80%를 웃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충남도청과 공유를 해서 매년 10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에게는 그 예산이 쪼개져서 크게 안 느껴지지만 그 충남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한 꼭지에 쓰는 예산이 100억 정도 규모를 매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현장에서 만약에 실질적인 그 신뢰와 만족도가 없다면 정책이 재고되겠죠. 근데 그만큼 지속적으로 지금 충남이 7년째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현장에 참여 학생이나 학부모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반응으로 봤을 때 매년 한 1200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설문을 조사하는데 그 결과가 계속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앉아 계신 3명의 질문자분들 또 질문 생기셨으면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전자 영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로형의 수업 같은 걸 책 따는 걸 통해서 이제 들었던 질문인데 우리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 민주시민 함양을 목적으로 여러 교수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어 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그냥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로 연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외부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직업이 좀 더 궁금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진행해도 되는 건데 왜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마을 학교가 이게 좀 더 학생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셨는지 그 지점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마을 학교가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을 학교 선생님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삶의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분들을 같이 뭐라 하지? 그 참여, 그러니까 참여를 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고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눈으로 봤을 때 함께 한다는 그런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그 영어 전자도서관을 만들었던 거는 계룡면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우리가 공동 3개교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우리 마을에 어떤 교육의 문제가 있지 이걸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학교 사교육이 부족하네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자라는 차원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거고요. 지금 또 기억나는 건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도서관하고 학교가 참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랑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저녁 돌봄을 하시거든요. 서윤자 관장님이. 그러니까 어떤 보수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또 마을 분들이 많이 그렇게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교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봉사를 했어요. 저녁 돌봄을. 그때 뭘 했냐면 애들 그게 영어 전자도서관 리딩 게이트인데 그거를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저는 그거를 진도 체크해주고 저녁 돌봄 할 때 가서 이제 체크해주고 또 어떤 분은 수학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연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 학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자원봉사로 중학교 애들 수학을 가르쳐 주겠다 하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수학을 애들을 한 4개월을 과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계룡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뭔가 학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 마을에 누구 또 저 마을에 누구 또 우리가 하기 힘든 거는 전자도서관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해결해 주자라고 어른들이 뜻을 모았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 100억을 써요.
그럼 그 100억이 학교로 흩어지면은 한 학교당 대략 한 3,400 정도가 이제 예산으로 올 거예요. 많게는 1,000만 원도 오겠죠. 근데 그 돈을 그냥 흐지부지 뭐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우리가 목표나 어떤 그 좋은 마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쓰면은 없어지고 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마을에 있는 이 마을에 계신 어떤 공동체성을 어떤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하든 아니면 이 아이들의 필요한 교육 하나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써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 마을에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축했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 남아서 이 학교에서는 계속 전자도서관을 이제는 학교 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흐름을 가고 있고요. 뭐 말씀 네, 예.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방과후 프로그램이 말씀처럼 여건이 좋은 학교 주변에 그 학교 주변이 좋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자부담하고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 프로그램 원하는 대로 강사를 쉽게 모집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농어촌 교보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 똑같은 그 수당을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오실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야말로 자연 불확 단위의 그 시골 마을에서 가능한 그 인적 자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선생님으로서는 어쩌면 그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까 울타리로 돌아가서 학교 안 울타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강사님 딱딱 부르면 되는데 왜 그걸 선생님 보고 신경 쓰게 하고 자꾸 마을을 오라고 하지? 이렇게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학교를 가보시면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학교 밖을 그 발품 파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82세 어르신을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노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관심을 갖고 다가갔으니까 그분이 하는 그 집공예 같은 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 거고 그분에게도 인생에 큰 보람을 드렸고 또 학교에서는 또 어린 시절 경험할 수 없는 어떻게 잊지 못할 그런 교육적 경험을 또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마을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좀 자세하게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와 같은 예비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과 학교를 잇는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초등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네. 지금 답변과도 연관이 되는데 아마 제 현장 경험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가 더 이상 울타리로 갇힌 공간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기존의 교육은 학교는 고립된 섬이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고립됐고 물리적으로도 고립됐고 높은 울타리에 외부인 출입 차단하는 그런 독립된 공간처럼 생각을 했었다면 최근의 교육 흐름에서는 학교가 담장을 없애거나 낮추고 또 출입도 언제든지 함께 주민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건 이제 그 법까지 사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 학교 복합 시설의 지원에 관한 그 법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만의 고유 공간이 아니고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써야 된다라는 물론 교육활동 방해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그 학교라는 건물을 독점적인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또는 공공재로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 안과 밖이 더 이상 유의미하게 갈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시도들이 마을 교육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한번 학교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운종의 마을 방과후 돌봄을 할 때 그러니까 충남에서 저는 이제 최초로 경천초등학교 방과후 12개 프로그램이랑 저녁 돌봄, 방학 돌봄을 저희가 했었어요.
방과후를 다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부담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마을교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학교에 있는 방과후를 저희가 다 일임을 해서 12개 프로그램을 돌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을교사 분들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저희 보시면 저희 도서관에 물이나 그 화장실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다 좀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다들 굉장히 놀래세요. 그러니까 물이나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이 없다는 건 돌봄도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텐데 초등학교 거기 그 앞에 빈 건물에 화장실을 저희 돌봄을 위해서 그 해 연도에 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방과후 돌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요리 수업이라든지 뭐 그런 강당에서 뭐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 안 되는 거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뭐 역사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서관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문턱이 낮아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년을 하고 나서 그냥 이거는 좀 행정적인 건데 원래는 이제 교육청에서 방과후를 담당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청이나 이런 행정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되게 많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거는 학생들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정말 즐겁게 하자는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몸속 체험을 하고 나서 그냥 저녁 돌봄만 계속 지금 방학 돌봄, 저녁 돌봄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학교 공간을 사용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공모 사업을 할 때 협약식을 맺어요. 근데 이제 학교하고 자유롭게 저희가 이제 공문을 발송할 때 협조를 해주세요 하고 이제 초에 공모 사업 할 때 이제 협약식을 통해서 이제 학교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계속, 그래서 여태까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더 좀 이렇게 잘 된 부분이 이제 학부모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뭐 봉사도 해주시고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다 저희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뭘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달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저희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시고 서로 소통도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연결이 지금까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마을과 학교를 잇는다는 것이 왜 초등교육에서의 화두냐 이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정말 우리 예비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곧 현장에 나오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중요한 화두다 하면은 마을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을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교사가 마을 교육에 더 중요한 어떤 초점을 두고서 생각할 때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봤을 때 제가 자라온 과정 또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저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저 혼자 자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격언으로 마을 교육에서 쓰잖아요.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교육에 임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기를 때, 우리 반 아이를 내가 볼 때, 나 혼자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얘를 1년을 책임져야 돼. 나 혼자 책임져야 돼. 이러면 우리 교사들 되게 그 책임감 때문에 잠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일단 학부모가 있어요. 나랑 같이 기르는 학부모가 있구나.
또 옆에 도서관장님이 있구나. 또 옆에 슈퍼집 아줌마가 있고 우리 마을이 있구나. 이런 굉장한 든든한 지원군을 갖게 됐다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경천초등학교에 발령받은 지 이제 4년 차고 첫 해 발령받았을 때 이제 6학년 아이를 가르쳤었는데 걔가 지금 경천중 3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경천초에서 그때 3명이었는데 이제 1명만 경천중을 갔거든요. 근데 걔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 지금도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지내나 계속 관장님한테 여쭤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걔가 요즘에 잘 못 지낸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저의 책임을 떠난 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을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이렇게 마을스러워져가지고 마을 공동체스러워져가지고 걔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을에 계신 경천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학교의 선생님들 다, 마을 교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걔가 요즘에 그렇던데, 걔가 요즘에 뭐 어떤 이상 행동을 하던데 이런 거를 온 마을의 어른들이 걔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좋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면은 우리 경천초를 거쳐서 경천중에 간 아이들을 이게 진로체험 박람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소설잔치 이런 마을 축제 때도 보고 하면은 아이들이 참 잘 자랐구나, 잘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힘으로 혼자 한 거 아니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했다. 진짜 아이는 마을에서 자라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작은 학교가 있는 마을에서 결혼하시고 아이 낳으셔서 이렇게 정말 마을이 가진 그 이점이 있거든요. 예. 마을을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됐으면 과거인데 미래라는 거와 조합을 하니까 어색하잖아요. 근데 원래 마을 마실 간다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여럿이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사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림을 좋아하는 게 우리 삶인데 어느 순간 산업화 정보와 미래 속으로 빠져들면서 사실은 어울림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을 잃어버렸죠.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마주보는 집과도 소통이 끊어졌고 같은 통로에서 봐도 대면대면하게, 그죠? CCTV와 다른 감시장치가 아니면 서로 안심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마을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어울림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만 스마트폰 시대에 가족끼리 마주보고 앉아있는데도 서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믿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상대와 말 몇 마디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놓치고 사실은 막 너머에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들이 폰을 잊어버리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또 이제 영상을 오늘 잠깐 봤습니다만은 충남교육청 그 충남마을학교 TV가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해서 각 시군별로 그 아이들 활동하는 걸 보시면 그 내용 속에 아이들 목소리로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키우려는 게 우리의 꿈 아닐까요? 혹시 막 너무 안전한 사방에 24시간 그 우리가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CCTV가 지켜주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잖아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마을 학교와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거의 처음 들어봤는데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학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마을 교육 공동체는 충남교육청에서만 진행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궁금하시고 그렇죠. 또 이게 정책 용어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혁신교육, 학교 혁신처럼 운동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이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 사업이라 하면
학교 단위로 마을 학교 단위로 행정을 하면서 그 꼭지에 어떻게 붙이느냐를 우리가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 사업에는 행복교육지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데 행복교육지구라는 건 상징적으로 교육을 행복하게 하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지구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 시군 단위의 한 구획을 행복교육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설정했기 때문에 행복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군, 지구 이런 개념으로 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명으로 충남은 하고 있고요.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제주도 교육청만 명목적인 정책사업명이 없이 자체적으로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16개 시도교육청은 전부 다 마을교육공동체 이름으로 하되 세부 사업명만 조금씩 드립니다. 행복 드림, 뭐 행복 나눔, 뭐 더 행복, 다 행복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 내용은 학교와 마을이 잘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삶과 연결된 지식을 배워나가는 교육을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이제 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확산이 됐으면 시도 지원 조례가 있고 충남도 있고 여러 시도에 있고요. 시군 지자체가 그 시군 지자체를 기초지자체라고 하는데 기초지자체 단위로도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8개 시군은 지원 조례가 있고요. 나머지 시군 7개 시군은 지원 조례가 아직 논의 중이거나 아직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준비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은 이 사업이 정말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분명히 처음에 마을 교사를 모집할 때는 분명히 마을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은 어떻게 차별하게 되셨는지를 말씀드리면 그게 틀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중학교에서 경천중에서 이제 개관을 했었고 제가 그때 이제 학부모 회장이었었어요. 학부모 회장이었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순번제로 저희가 이제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문을 열었었거든요. 그렇게 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도서관 위치가 계룡면 끝자락이고, 그러니까 은산 경계 지역에 있어서 계룡면보다 이제 번화가는 아니어가지고 발길들이 많이 좀 닿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평생교육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시청을 연결을 해서 한번 이것저것 다양한 걸 열어보자. 다양한 걸 열어봐서 자격증 과정반도 열고 뭐 그림책 놀이 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거기서 이제 뭐 재능기부 이제 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재능을 또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운 다음에 평생교육이라는 뜻이 그거를 계속 선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끝맺음에 맺지 않고 그분들이 또 이제 학교로 방과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돌봄 사업도 하고 늘품 사업도 하면서 거기에 배웠던 분들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을 교사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그쪽에는. 왜냐면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 좀 시간이 짬이 잠깐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 계속 이어서 연결을 해서 수업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네. 교육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마을에서 찾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마을에 대한 요소를 찾을 때요. 일단은 제가 이제 1, 2학년 교육을 좀 주로 해서 저학년을 주로 해가지고 뭐 가을을 가르친다든가 뭐 겨울 통합교과 주로 할 때 마을을 일단은 좀 한번 둘러보죠. 둘러보면서 지나다니는 할머니들 뭐 농사 뭐 벼 타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요.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면서 그럼 그분들한테 인사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뭐 하시는지 물어보고 여쭤보고, 뭔가 좀 저는 이렇게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그 요소로, 교육 요소로 많이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뭐 가게들 간판 같은 것들 읽고 우리 마을에는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아이들 간판 읽는 거, 그다음에 지도 그리는 거, 또 우리 마을에 있는 꽃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요소는 찾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 안에서만 가르치다 보니까 교실 안에서만 마을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 데리고 나가요. 동네로 나가서 아이들 같이 걸어요. 마을길을 그냥 쭉 한번 걷고 그러면서 아이들 본 것 이야기 나누고 좀 그런 내용들을 교육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 관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훌륭한 연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전문 분야를 가진 자격증을 가진 분들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 동의를 받아서 인력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마을교사 인력풀 또는 방과후 강사 인력풀을 구축해서 그거를 개인정보를 포함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학교나 마을에서 서로 필요할 때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 지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에 집중하시지만, 울타리 안에 집중하시지만, 이 행복교육 담당 장학사님들은 이 마을과 학교를 같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업무 난이도는 높아요. 난도가 높은데 끝나고 나면 열정, 보람, 이거는 굉장히 자족감이 큽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교과서만 가르쳐도 선생님입니다. 뭐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열정을 가지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를 알면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어떤 교육 성취 기준을 봤을 때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가령 저희는 계룡면에는 이제 버들벼가 유명해요. 버들벼가 공주 토종벼예요. 근데 우연히 계룡면 지역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기회로 버들벼를 재배하는 분이 우리 계룡면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이제 요즘에 알았기에, 올해는 교육과정을 반영 못했지만 내년에는 뭔가 진로교육이나 아니면은 마을 알아보기, 여기에다가 버들미라는 요 농부가 하는 일, 또 요걸 한번 연계시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마을에 대해서, 내가 마을에 관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마을에서 안 사니까. 저도 세종에서 살거든요. 세종에서 사는데 계룡면에 있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삶과 이게 유리가 되어 있는데, 대체로 우리 교사들이 다 그렇거든요. 세종 살고 공주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한계를 저도 넘고 싶어서 제가 마을에서 좀 많이 머물려고 하고 더 소통하려고 하거든요. 마을에 대해서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고, 누굴 또 이용한다는 말 좀 그렇지만 어떤 분을 또 모셔와서 내가 가르치는 거에 내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좀 마을 속으로 일단은 들어가서 두려움 없이 관계 맺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계속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서 그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지역마다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마을학교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두 개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기관으로 우리 초등교육은 사실은 평생교육에 그다지 큰 할애를 안 해요. 지금 평생교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기관은 마을학교라고 보는데, 제가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초등교육에 분명히 평생교육 업무가 있어요. 평생교육이라는 업무가 우리한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근데 제가 좀 선호하는 업무는 학부모회, 평생교육, 마을교육 이렇거든요.
주로 좀 사회와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 파트너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어린아이들 교육을 내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랑 같이 교육을 같이 하는 학부모, 이분을 나는 파트너로 벌써부터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친구야, 내 파트너야, 나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관계 규정을 해버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주된 관심을 두는 게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 그래서 부모 소통 훈련, 뭐 좋은 부모 되기 훈련, 좋은 마음 갖기 훈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안하면서 그런 어떤 우리 학교에서 초등교육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하면 저는 주로 그런 주제로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초등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취미라든가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자체에 넘겨도 돼요. 근데 저는 초등교육과 딱 관련이 있는 그 평생교육 주제는 어떤 그 마음에 대한 훈련, 또 대화 소통의 훈련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초점을 두면은 파트너로서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잖아요. 또 마음을 알면 서로가 격이 없이 대화 나누면서 또 협조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 평생교육. 예. 제가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지자체에 이제 평생교육과가 있고 각 면마다 평생학습 담당하시는 분이 면사무소, 뭐 동사무소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수합을 해서 이제 평생교육을 열어주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끌어왔어요. 적게는 5개, 많게는 7개, 8개를 끌어와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학생들까지 다 모두 다 참여를 시켜서 밤 9시까지 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 건드렸던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여는데 수요일 같은 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방과 후가 좀 유동적이고 없거나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저희 도서관에 와서 보드게임 시청 연결해서 보드게임을 저희 도서관에서 열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만화 그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학교는 지금은 하진 않지만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경천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했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했고 제가 또 평생교육과 협의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주고받고 이제 지역분들 얘기도 듣고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서 모두 취합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평생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다시 또 선순환 작용을 해서 또 마을에 또 들어와서 연결을 시켜주고 마을교사 이분들 배웠던 분들 이분들 활용해서 어르신들 수업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계속 지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교육진흥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법의 그 정의 규정에 유초, 중 등 그다음에 고등교육인 대학을 제외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규정이 잘못됐다는 사회적 그 논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시기를 제외하면 안 된다. 어차피 평생교육이니까 학교 교육 시기에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사회적 논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을 제외한이 아니라 을 포함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을 교육이 좀 실천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다는 데가 전남 순천이 그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근데 순천이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이 마을 활동가 센터장님도 있지만 그 평생 교육사로 그 순천 시청의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오랫동안 그 업무를 전담하면서
평생 교육이 그냥 무리만, 그러니까 개인의 자기 개발에 멈추는 평생 교육이 아니라 그 관장님이 이렇게 그 평생 교육을 하신 분들이 다른 지역사회 교육으로 이렇게 재능 나눔이 이루어지듯이 그런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순천이 그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또 많은 그 말하자면 지역 소멸 위기에서 인구가 자꾸 이탈하거나 그 새로운 그 출생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도 학교 교육이 아닌 저쪽에 있는 칸막이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관계에서 함께 가려는 노력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계실까요? 그 마을 교육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물론 마을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육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흔히들 나서는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넓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나 뭐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또 더 나아가서 뭐 다른 시군구 무슨 교육청이라던가 이런 쪽으로까지 이렇게 나선형으로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뭐 평생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마을 교육의 질적 담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마을 단위에서 아까 이제 원로 어르신을 해서 집공예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고등학생한테도 집공예를 가르칠 거냐라는 건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그 어떤 조작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손에 집을 만져보고 하는 그 경험도 소중하지만, 고등학생한테 그 집을 만져보는 경험에서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건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생애 발달 주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정과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질적 고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회성, 단기성, 체험 위주의 그 마을 교육이나 그 단타성 방과 후 교육이 줄을 이뤘더라면 출발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장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형,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고민과 과정을 함께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가 학생에게 유의미하게 성장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마을이나 학교 단위의 마을 교육 공동체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발 시점이 다르고 그 마을에 있는 인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 지금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뭘 한다고 그래요 라고 밀쳐내버리면 그 마을은 그 다음 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단위로 저마다 다른 단위와 수준이 있는 거를 저희가 지원할 때는 늘 특성에 맞는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디는 굉장히 심화 단계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주제 탐구를 통한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단위까지 연결이 되는 데가 있고, 아직은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의 독립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발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그냥 고사리 소꿉장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진로와 연계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 교육과정 단계에서도 초등 단계에 필요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마을교육,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연계할 수 있는 마을교육,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단위로 이렇게 교육과정 지원이 세분화돼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질문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을 교육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마을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정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을 교육의 일환 중에서도 돌봄이나 방과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교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듯이 교사의 돌봄에 대한 업무 가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치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 교육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돌봄 업무는 이제 업무는 교사가, 그러니까 뭐 돌봄 교사를 뭐 관리한다든가 돌봄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그런 것들은 교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돌봄은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저는 교사의 일이 있고 또 마을의 일이 있고 그 역할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초등 교사로 임용이 될 때 딱 뭔가 이렇게 정해진 그게 있잖아요.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 또 생활 교육을 하는 교사, 교사의 어떤 업무가 있고 이런데, 지금 돌봄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초등 교사가 이걸 담당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요. 초등은 초등 교육을 하는 곳이다. 초등 교육을 하는 곳인데 마을과 협력해서 한다. 그리고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데 역할을 분명히 그 마을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지금 충분히 마을에서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일이 일단은 그냥 단호하게 교사 일은 아닙니다. 돌봄은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근데 대신에 그 마음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길러주고 그 저녁 돌봄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이 마을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이거 내가 왜 감사하지? 이런 태도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 역할 다 했는데 마을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가 왜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딱 보면 그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라는 부분, 이거 제가 혼자 만든 인성 아니거든요. 내가 1년을 이 아이를 만나는데 정말 이 아이는 진짜 얘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육의 환경, 그 가정 환경, 또 마을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한테 이제 그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잖아요. 그 아이를 내가 만난단 말이죠. 정말 인성 힘들고 생활되고 힘들고 교육학과 정말 많아. 내가 이거 다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선생님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기르는데 마을이 돌봄, 저녁에 자, 엄마 아빠 늦게 들어온다. 엄마 아빠 농사 짓느라 진짜 얘 밥 먹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미래 세대가 된단 말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 정말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이 아이들한테 그래도 마을에서 좋은 뜻을 가진 어른들이 돌봐주시겠다고 자처하시고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무에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땅히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마을 교육 공동체고 지금 뭐 지자체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또 뭘 담당해야 되나, 뭐 여기서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돌봄이 지자체의 역할이 지자체가 맡아야 될 부분인지 교육청이 맡아야 될 부분인지 여기서 막 논의도 되게 많고 첨예한 대립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교사는 교육을 맡아서 하는 교사이고 단 마을과 협력해서 한다는 것에 열려 있어야 된다. 또 충분히 갈등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점에 이룰 수 있다. 우리 초등교육이 전문직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도 만약 간다면 전문직이다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우리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마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도움을 주는 것에 어떤 돌봄 시스템, 어떤 그런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은 마을에서 담당을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가는 거죠. 요거 요 얘기를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이게 법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아까 평생교육하면 유초중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려고 하면 근거법이 안 맞는데?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초중 등 교육법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부분이 마을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재정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걸 예를 들어 몇 단위에는 어르신들 자체가 적어요. 평생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네에서 노는이 아이들이 몇 명 와서 같이 들어도 된다 그러면 저희 상식으로는 그 동네에 어차피 사는 사람들이 와서 받는 거니까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똑같고 또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애들 대상으로 하는 게 주긴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 혼자 심심하니 혼자 계시느니 거기 와서 함께 들으시면 간식도 드리고 이게 사람 사이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아이들 간식과 교육을 하라고 드린 돈인데 여기에 왜 어른들이 앉아 계세요?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어른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딱딱한 판단을 하는 게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부처의 소관과 갈등에 대한 건 별개의 영역으로 지금 다툼과 핑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를 해보면 좋겠다. 저희가 교사의 입장에서 마을과 관련된 건 지자체가 다 지원해주고 교사는 교육청의 지원만 받아서 학교 교육만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몸이 토막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교의 아이고 그 시간이 끝나고 귀가하면 지자체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이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자녀를 돌보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자녀가 하는데 학교에서 딱 귀가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는 학교 운영 시간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애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보내는 차가 안 왔으니까 지자체에 전화해 주세요 어머니 하고 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그 원천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게 맞죠. 그 승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만 그냥 순수하게 본다면 엄마가 궁금한 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생님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거기에 연계되면서 돌봄과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급자 입장에서 행정가 입장에서 법이 어떻고 책임이 어떻고 이거를 따지는 게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방과 후 부분이 그 경계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돌봄이 그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국가교육 책임제라는 국정과제 꼭지에 학교교육 책임제를 해놨고 8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게 공약과제에 명시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육부 예산으로 학교 돌봄 예산이 강화돼서 들어오고 신문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늘봄, 그죠? 돌봄에서 저녁 때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게 늘봄이거든요. 뭐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래서 늘봄이 학교 책임으로 살짝 넘어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부의 이 판단인데 어쨌든 이건 공급자 입장이라는 거죠. 아직도 정부나 공무원은 그런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교사도 내가 속한 학교라는 데서 혹시 저 업무가 나한테 오면 나 야근을 날마다 8시까지 하라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쉬워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수요자와 우리 국민과 내가 내 아이가 어느 학교에서 돌봄을 받고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돌봄 시설로 또 이렇게 연계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소관부처끼리 서로 협력을 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자체에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학교로 연락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군요. 제가 30분 더 아이 잘 안전하게 데리고 있을게요. 그때까지 오시는 거죠 하고서 연결하고 또 어떤 때는 그죠? 학교가 뭐 일괄로 좀 시간을 일찍 끝내야 된다면 지자체에
오늘 학교가 일괄로 교육과정상 2시간 일찍 끝나는데요. 아이들이 중간에 떠서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그럼 지자체가 아유 걱정 마세요. 2시간 우리가 일찍 버스 대고 아이들 데려가서 돌볼게요. 이런 게 탄력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건데 저도 행정을 몇 년 해봤지만 현실적으로는 내일 아닌데 이렇게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돌봄을 지금 이제 올해 3년 차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돌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하고 이런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었던 일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작년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것 좀 해결해달라 뭐 이런 부탁도 받아서 이제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뭐 해결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나 학교에 있었던 일을 저희한테 다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잘 연결이 잘 되고 굉장히 친하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을학교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돌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장애 외부에 시설 뭐 장애인 복지센터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학교에다 연락을 안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학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를 찾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 아이가 어때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이제 오시고서 그 아이가 변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마을 학교 분들이 계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돌봄이나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 마을 학교가 있어서 정말 그러니까 진짜 품어주고 있구나 그런 거를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되게 보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하고 학교가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마을과 학교가 친해진 후에 마을 학교와 학교가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계해서 같은 경우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마을 저희가 올해로 소소한 마당이 소소한 잔치가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소소한 잔치가 5회째예요. 5회째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계룡면에 있는 초등학교 계룡초등학교, 경천초등학교, 경천중학교가 같이 하는 축제예요. 근데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해서 토요일 날 저희가 항상 축제를 하거든요. 공동교육과정으로 해서 전교생, 전 직원이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아예 그렇게 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9월 16일 날 소소한 마당을 하면서 이제 경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많이 느끼셨대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도 공동교육 과정으로 토요일 날 전교생, 전직원 출근 날로 하겠다.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그렇게 공립에서 한다는 건.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거는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공립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게 처음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을 축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을 학교하고 이제 새 학교가 같이 모여요. 새 학교가 같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마을이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그게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이제 새 학교가 소통이 되는 거죠. 또 배울 수도 있고 내면적으로 우리 학교 안에서는 이래 밖에서는 이래 마을이 이렇지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가 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저희가 축제 부스에 운영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시킬 때 아이부터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를 시켜요. 평생교육이나 뭐 학교 안에서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다 부스를 다 하나씩 줘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 뭐 학부모랑 같이 하는 부스, 교사들이 같이 하는 부스, 뭐 어르신들이 같이 하는 부스, 뭐 이렇게 그 도서관에 이용하시는 지역분들이 같이 하는 부스, 다양한 지역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라든지 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시청이라든지 뭐 그분들까지 다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정말 민관 학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저희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거기서 우리 마을에서 정말 이런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중학교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도 만나고 정말 모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축제, 저희가 이제 작은 면단인데 지금 500명 이상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했을 때 500명 이상이 정말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작은 시골 마을에. 근데 정말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민관학이 어우러져서 같이 했을 때 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축제로 연결해서 관계도 맺고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점은 올해 이제 축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벌써 내년 축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스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세요. 벌써부터. 네. 저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그 경쟁은 야만이다 이런 데서 강연으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사회적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생채기를 주고 그 다른 사람이 못 돼야 내가 더 좋아지는 거고, 이런 우리는 각박한 현실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학교 교육에서도 공동교육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우리 학교가 인구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고 옆에 학교로 갈 아이들을 내가 홍보를 하거나 꼬시거나 해서 뺏어와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될 것인가, 그죠? 아니면 옆에 학교와 지혜를 나눠가지고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이것을 고민하는 공동체로 갈 것이냐. 이게 계속 그 눈앞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부각이 되는 고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경천 마을이 좋은 마을이고 또 계룡면 지역이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마을인데, 인구 소멸 문제를 지금 교감선생님 말씀하셔서 정말 이제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이제 없어서 학교가 통폐합될 수도 있는 어떤 위기, 그렇게 이제 처해 있어요.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협력해서 이 마을을 살리고 또 학교에도 아이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정말 고민이 정말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계룡초등학교 또 저희 학교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계룡초에 이번에 1학년 9명 가고 저희 1명 왔거든요. 뭐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학교는 1학년 1명인데 저기 어떻게 9명이 다 갔냐, 막 서운하고 막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솔직한 심정에. 근데 지금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상생해서 어떻게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초점을 두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저도 했네요. 네, 그러세요. 덕분에. 다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그 공동체 활동들이 학교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되게 이제 학부모분들하고 그런 이제 학부모회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있는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뭐 그분들하고 다 협의체 유지를 다 해요. 그분들이 이제 운영위원으로 다 넣는 거예요, 도서관에.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다 넣어서 그거를 이제 협의체를 유지해 나가고 확대하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고 저희 이제 마을 학교에 또 이제 재능 기부가 있어요. 뭐 봉사 좀 해주세요 하고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같이 서로 이렇게 같이 그래도 잠깐 와서 내 아이가 다니는 돌봄이고 우리 아이가 같이 있는 돌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와서 봉사해주네. 우리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봉사해주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는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봉사로서 해서 이제 선생님으로 섰을 때 그런 보람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보람들이 내가 마을교육 공동체 같이 하는 정말 공동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면 이제 답이 쉽게 나오겠죠. 저도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딱 적어놓고 나니까 그래 활성화 방안이 뭐지? 답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마을교육은 왜 하는가? 우리가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그 다음에 목적이 세워지니까 방법이 나오겠죠. 암과 삶이 유리되지 않는 교육이 마을교육이다라고 크게 우리가 둔다면 암과 삶이 유리되지 않도록 내가 가르치는 어떤 교과의 그 내용이 그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럼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마을에서 아이들은 살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 자꾸 그렇게 연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결되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지식은 고립되고 사람도 고립되고 가정도 고립되죠. 그래서 그러면 외로워지고 고독해지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마을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찾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면서 즐겁고 행복해지면 그 행복의 기운이 또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마을이 제가 마을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한 마을이기도 한데 홍성의 홍동마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정말 지금 거기가 귀농귀촌의 메카거든요. 정말 거기 홍동초등학교는 애들도 많아요. 농촌인데 학급당 인원수도 많고 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정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학교의 노력이. 풀모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유기농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거기 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마을에 남아서 농사를 계속 유기농 농사를 짓고 그런 행복한 어떤 유기농법이라는 것을 또 동의하는 그 수도권의 젊은 청년들이 또 그 마을을 찾아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거기는 막 이제 저기 집도 없어요. 빈집도. 홍동마을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경천도 그런 마을이 되기를 꿈꿔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나는 농촌 농고도 아니고 우리 학교 난 초등학교 학교급도 초등인데 어떻게 나는 그런 변화에 씨앗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농사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요. 농사에 관심을 가져보고 선진농법에 뭐가 있나 요즘에 뭐 식물공장 뭐 이런 거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천에 왜 애들이 없을까? 왜 귀농을 안 하지? 막 그 마을의 고민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젊은 부부들이 여기 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우리 고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이고 뭐 그런 고민은 우리 고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을이 사라지면 당장 저의 그 위치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분교장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학생 수 24명에 교직원 수가 25명 정도 되거든요. 23명인가? 근데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높아지는 순간, 많아지는 순간 분교장이 돼요. 그러면은 인력이 확 감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본교는 계룡초고 우리는 분교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교사만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냥 거기 시설 관리 다 하고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한테도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점점 공주의 아이들 줄어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인구 정말 시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우리 교직원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거는 우리 누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함께 떠안아야 되는 마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농법 먼저 한번 좀 생각해서 애들하고 한번 실험해봐야 되겠다. 내년에는 하우스도 한번 줘보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농사짓는 뭐 쌈채소 같은 거 재배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성공적인 경험으로 딱 초등학교 때 했을 때 나중에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 6년 뒤에 아, 나 옛날에 선생님이랑 그런 거 해봤는데 하면서 뭔가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주고 다시 내가 농촌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해요. 경천의 버들벼가 그 토종벼가 그거 잘 특허로 연구하셔가지고 고부가 같이 이런 거 세계 식문화유산에 키워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예. 세계 식문화유산. 말씀 들으면서 활성화니까 사실은 이제 활성화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장학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잘 살아남도록 지원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는 게 그 주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을 활성화한다라고 할 때 저희가 그냥 수순으로 얘기할 때 관련 재정이 계속적으로 확보되는 거.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어야 그 사업비 내에서 공모를 하거나 지원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확보가 실질적으로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재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재정은 확보가 됐어요. 근데 그 재정에 참여하겠다는 학교나 마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을 교육. 그러니까 그 마을이면 마을과 소통할 이 창구를 찾아야 되고, 학교가 교육청에서 공문을 딱 내린다고 그냥 다 학교가 우르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설득하는 작업이 교육청도 필요합니다. 정책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설득의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매력적인 어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매력적인 어필이 뭐냐? 일단 교육의 목적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하려고 하는데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요란하긴 한데 뭔가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공감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큰 철학에 부합이 되면서도 학교가 사실은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교육적인 보람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걸 어떻게 말하자면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교가 있으면 넉넉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표창 같은 인사정책을 통해서 승진의 가산점을 드리거나 전보 가산점을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를 해가지고 전담 장학사를 두거나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전담 주무관을 +1을 줘가지고 그 주무관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추가 행정 요소들을 취합해서 대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걸 되게 지원센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청별로 추가 인력을 배치를 하면 학교에서 참여를 해도 생각보다 큰 부담 없어. 교육청에서 대부분 해주던데? 이런 인식이 되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초창기 참여했던 학교가 낯설은 도전을 했다가 지원을 받는 것과 그거에 따른 교육적인 공감을 하게 되면 주변에도 좋은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봐 뭐 그거 굉장히 재밌던데? 라고 하면서 다른 학교들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청에서 정책을 할 때에는 정말 참여하시는 학교의 열정과,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이제 마을교육은 민간인 참여하시니까 참여하는 민간인 분들을 존중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 연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할 때 오시는 분들을 항상 정말 그 재정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가장 자존감을 가지고 함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극진하게 함께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완전히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자분들과 관객분들 모두 자유롭게 손들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 느낀 소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마을 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또 이런 거 하게 되실 때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들었을 때 조금 이게 잘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뭐 사고관이나 이미지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미래교육센터랑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교육의 예를 들어 소소한 잔치마당에 리플렛, 팜플렛이 있거든요. 그거 한 장에 보면 그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이 그거 보고 오시라고 하는 홍보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축적으로 사실은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을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총괄 정책에 대한 그 제안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래교육센터로 제가 공유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한번 궁금하면 그 자료 한번 출력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소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마을 교육이라든지 마을 단위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마을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혹시 각자 생각하실 때 앞으로 마을과 학교를 잇는 그리고 마을과 전체 사회를 잇는 교육이 이러한 방향으로 좀 더 발전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한 말씀씩 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든 뭐든 그런 정책이나 돈이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남는 거는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을 길러줄 것이고 또 마을 분들한테는 어떤 마음을 또 우리가 전할 것이냐. 저는 긍정적인 상상력이라는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패배적이고 못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공주 지역의 시골 아이들이. 오늘도 6학년 만났는데 아이들이 너희 20살 때는 어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느 도시에서 너가 대학을 다닐 텐데 20살이면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대학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 혹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이나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패배의식, 나는 못해라는 생각,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젖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시골 지역의 아이들이 특히나.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하고 막 이렇게 막 해도 결국 남는 건 아이들 마음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길러내는 일을 하는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남는 거는 아이들의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곱고 아름답고 또 희망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을 주로 다른 것보다도 그것에 더 힘을 써서 할 생각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디든 가서 이런 아이들 마음이나 또 마을 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세대가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이런 개인주의라든지 뭐 경쟁 뭐 이런 이기심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웃들 이제 서로 공동체 모습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지? 이제 그리워하면서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을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이런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 말씀 타임인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논산계룡 마을교육 공동체 대화마당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 거기 리플렛을 오늘 받아봤는데 다시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시냐 그랬더니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뜻을 다시마로 이렇게 머릿말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기조강연 그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다시마는 다시마인데 다 함께 공부하고, 이거는 뭐냐면 마을교육에 참여하시는 마을교사나 또 예비교사를 포함해서 선생님들도 이게 뭔지 처음 들어봤어요 라는 건 처음에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엔 사실 그 필요하다고 교육적인 그 아까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 그래 필요한 거네 맞는 거네 하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 함께 공부를 일단 해야 되고, 그래 이건 마을한테도 드리는 말씀이고 선생님들 뵐 때마다 드리고 교장교감 선생님한테도 꼭 그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아 그러시죠. 근데 이 초반에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하셨으면 앞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관심은 결국 공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시작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토의하자. 그러니까 그 각자 아는 것이 눈높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동상이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을 교사끼리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들끼리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인간학이 서로 섞일 때는 전혀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단계 이미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 권한과 관련된 건 관이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일방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소통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의 소통이 아니라 2반 단계부터 그 수요자와 대상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을 생각해야만 그 정책이 탄생했을 때도 온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토의하고, 그 다음에 마가 이제 마을과 학교와 관이 서로 다 역할이 있어요. 또 그 참여에 중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은 자기 특성을 가지고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만 이게 다시마가 온전히 국맛을 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떠먹을 수 있는 맛있는 다시마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귀하게 교대 그 예비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몇 년 안에 교단의 동지가 되실 텐데 교단에 가셨을 때 정말 이번에 지나가는 스치는 기억일 수도 있지만 아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을이라는 것도 내가 고민할 꼭지에 있다라는 걸 탁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차차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끝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주신 김희경 선생님, 그리고 천은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김국혜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와 또 마을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된 그런 값지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학우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사회자 역할을 맡은 영어과 2학번 김민우였고요. 그럼 이만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온한 저녁 보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